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훈장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가 굉장히 크게 하락이 나왔죠. 개인들이 9천억 정도 받아내면서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 그리고 금융투자, 기관이라고 칭할 만한 이런 주체들이 전체적으로 다 털어 나가는 움직임이 나왔고, 개인들만 이렇게 매수세를 받아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개인들만 받아주는 매수세가 시장에 도래가 되면 사실 이 수급 자체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가 지수를 방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차트의 움직임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 선들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 중요한 라인을 형성하는 선인데요. 자, 이 까만색 선이 1년선 241선이 되고, 이 파란색 선이 이제 6개월선 121선이 됩니다. 자, 이 기본적으로 이 이동평균선 자체도 이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자, 지지와 저항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주식을 하는데 아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실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 1년선과 6개월선을 일단은 가장 크게 장기 이평선으로 분류를 합니다. 장기 이평선으로 분류를 하는데, 자, 과거에 보시면 장기 이평선을 꾸준하게 뚫지 못하다가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주가의 변동폭이 어떻게 되죠?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면서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반대로 장기 이평선 아래에서 주가가 위치해 있다라면 하락으로서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주가가 지금 3060포인트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 장기 이평선 지금 위에 있기는 합니다만 역배열로 지금 오늘의 캔들 위에 121선의 장기 평선, 6개월간의 장기 평선이 머리 위에 있죠. 이런 걸 이제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역배열. 자, 그러면 앞으로 주가는 좀 어떻게 흘러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3000포인트도 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강력하게 지지가 되고 있는 이 1년선 장기 평선을 한 번은 터치를 하러 가게 될 것 같고요. 한번 터치를 했을 때 그때 이 구간 대략적으로 한 3000포인트 정도, 3000포인트 정도에서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것 또한 단기적인 반등이라고 보여지고, 연말로 갈수록 이제 테이퍼링이라든지 인플레에 대한 악재가 조금씩 더 반영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땐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가 연말 정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지수를 한번 보시면서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일단 저희가 종목이 추천 나갔었던 보광산업이라는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바에 의한다면, 자, 이러한 장기 평선들 위에서 캔들이 놀아야 그래도 그나마 주가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장기 평선들을 다 뚫어 놓은 상태에서 어때요? 이런 매물대들을 일단 1차적으로 소화를 시켜 놓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매물대를 뚫고 돌파가 나오는 종목이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종목들에서부터 단타라든지 스윙으로의 포지션 매매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입니다. 자, 보광산업이 일단은 홍준표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홍준표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제가 늘상 말씀드렸었죠. 추가적으로 이런 매물대를 뚫고 올라와 줬는데, 뚫고 올라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뚫고 올라온 이후에 바로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뚫고 올라온 이후에 어느 정도 주가 가격을 지켜주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보강산업 같은 경우 특정 가격대 라인을 꾸준하게 지켜주면서 오늘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왔죠. 이 구간에 단기 매물을 소화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고, 사실
여러분들께서 장중에 이런 종목을 개인적으로 이제 잡기라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잡으려고 하실 때는 캔들이 이렇게까지 크게 지금 돌파를 보여준 게 아니라 돌파를 할지 말지 지금 간당간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주가가 출발할지 안 할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라고 그랬죠? 거래량이라고 그랬죠. 보건산업이 제가 추천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이런 평균 거래량, 이런 평소 대비 거래량보다는 조금 더 터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차트상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그러니까 이런 매물대들을 충분히 지지받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돌파를 나오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우리가 제가 11,700원 부근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눌림 줄 때 11,7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12%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런 식의 종목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종목들을 사실상 뭐 하루아침에 잡는다라는 게 굉장히 힘들죠. 이런 부분들은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매매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전약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 종목 보기 전에 일단은 우리 야간 방송하면서 공부 종목으로 몇 종목 말씀드렸었던 한국 BNC라든지, 한국 BNC 뭐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패스를 하겠습니다. 자, 노랑 풍선 같은 경우도 보겠습니다. 자, 노랑 풍선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일전에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위에 사실상 악성 매물이 아직까지 존재해 있습니다. 존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코로나 관련주로서 여행이라든지 항공 관련주, 그리고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위드 코로나라고 하죠. 이제 위드 코로나 우리 실생활에서 뺄 수 없겠죠. 그래서 여행 수요 심리가 좀 다시 한번 증가를 한다라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내용들이 사실상 여기서부터 나왔었으니까요, 그죠? 코로나가 어느 정도 나오고 난 이후부터 심리가 회복이 될 것이다. 어쨌든 간에 주식이라는 게 미래의 가치에 기대감을 먹고 주식이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꾸준하게 성장이 나와줬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 여행 관련주 이런 쪽들이 좀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온 이후에 빠지고 나서, 이렇게 주구장창 빠지고 나서 다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빠지고 나서 어느 정도 다시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이런 구간에서부터, 사실은 이런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구간에서부터 여러분들은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주가가 빠지다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서 아래로 빠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기어가고 있죠. 이런다면 이제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끝났고 기간 조정을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여기서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락이 나온다면 우리 이 종목을 안 보면 되지만, 우리가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장대 양봉, 거래량을 동반하는 장대 양봉이 텄기 때문에 주가를 하락을 하다가 옆으로 기다가 장대 양봉이 하나 섰습니다. 이러면 뭐죠? 주가의 하락을 막겠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이후에 살짝의 조정을 보이면서 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인데, 오늘 장중에 7% 정도까지 상승을 하면서 상승 탄력을 좀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런 종목들도 앞으로는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이라는 게 사실 뭐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얼마만큼의 돈을 벌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 내용은 과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죠, 여러분들. 재무제표가 어때요? 3개월, 6개월 전, 3개월 전의 재무제표란 말이에요. 현재 재무제표는 사실상 우리가 눈으로 직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뭐다? 앞으로의 기대감 때문에,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 간에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노랑풍선 같은 경우도 당장 지금의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노랑풍선 지금 영업이익 어떻겠어요? 박살났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데도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사업성의 기대감, 주식은 기대감으로 먹고 크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승 나온 종목들로 제가 공부를 한 가지 좀 시켜드리고 싶은 게, 자, 이 동화약품이라는 종목이에요. 동화약품. 자, 제가 제일 첫날 우리 회원분들이랑 같이 공부했었던 내용이 뭐죠? 추세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딱 이 동화약품이 여러분들 추세 공부하기가 굉장히 쉬운 종목인데, 자, 추세가 바뀐다. 그러니까 하락하던 종목이 추세가 바뀐다. 라고 하는 걸 뭘로 알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거래량으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고점과 고점끼리 연결해 보면 결국에는 추세가 만들어지는데, 이 추세를 뚫고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올라왔단 말이죠. 그죠? 이러면 이런 자리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때요? 이런 장기 평선들까지 한 방에 뚫어주면서 눌림목 형성 이후에 오늘 다시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왔죠. 자, 이 동화약품이라는 종목은 앞으로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당장에 또 이런 자리에서 추격 매매하는 거 지금 이런 고점이죠. 사실상 이런 자리에서 추격 매매를 하기보단 사실 이 종목도 더 눌러줘서 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본다라면 충분히 스윙이나 중기 정도의 영향으로 봐도 수익권은 충분히 한번 나올 수 있겠다. 그렇죠, 형제님. 거래량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추천드리는데 뭐 사실상 단기적인 종목이 주로 있기도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드리는 종목은 단타부터 시작해서 스윙 중기까지 다 된다. 그죠? 제가 드린 종목이 사실상 그날만 상승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다음날, 이틀날 이렇게까지도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제가 드리는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매물대를, 이러한 매물대를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 구간도 사실상 악성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매물 구간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를 한번 해줬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하나하나 좀 캐치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종목은 아모센스라는 종목입니다. 아모센스, 이 무선 충전 관련된 이제 기업인데, 자, 이거 딱 봐도 여러분들이 제가 요거 이날 추천을 하려다가 못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를, 이 차트를 지금 이렇게 본다라면 어때요? 이렇게 당연히 악성 매물로 보이죠. 결국엔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매물들을 소화를 해야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오늘 이렇게 하락이 나오다가 오늘 상승이 나왔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도 단기적으로 매물을 봐야 되겠죠. 매물과 추세,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사실상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동반이 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양봉은 어느 정도 페이크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꾸준하게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지다가 오늘 양봉으로 다시 추세를 어떻게 됐죠? 세워졌죠? 돌려줬죠? 이 종목이 계속해서 추가 하락이 할 것 같았으면 오늘 양봉이 뜰 게 아니고 이 음봉에 갇혀서 이렇게 빠졌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일단은 뚫고 돌파를 보여줬다라는 것,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이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죠. 돌파하는데 동반되어야 되는 거는 거래량이다. 근데 오늘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페이크의 캔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보고 또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니까, 뭐 물론 이런 페이크 움직임 나오고 그다음에 또 주가가 상승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승이 나온다면 사실 이런 고점을 완벽하게 돌파를 할 때 우리가 다시 따라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굳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종목, 그리고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이 신팩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신팩이라는 종목은 제가 일전에도 우리가 추천 나가서 굉장히 좀 괜찮게 수익을 봤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신팩을 제가 한 이 자리에서 추천드렸었나? 하여튼 이날 장대 양봉 나올 때 이날에서 아마 추천드렸을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수익 실현을 했었던 종목인데, 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실 저점 대비해서 고점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나온 종목은 웬만하면 보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예외가 되는 종목이 있어요. 어떤 자리냐? 바로 이런 전고점 돌파를 하는 신고가 영역에서의 자리들은, 이런 자리에서들은 우리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 매매를 해볼 수 있다. 신고가 영역의 매매거든요. 그래서 이 신팩 같은 경우도 단기권의 매물을 또 한번 소화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요 구간은, 그죠? 이 구간의 매물을 소화해주면서 오늘 돌파 나오면서 또 어느 정도 적정 거래량까지 같이 동반하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한번 우리가 꾸준하게 접근해서 좀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이 사실상 지수 자체가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씩 아실 거예요. 그죠? 지수 자체가 사실은 하락 추세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의 하락 추세에 갇혀서 지수가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장기 이평선 3000포인트 부근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나와서 다시 뭐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추세 자체를 일단은 한번 틀었기 때문에 어떻게 아래로 틀었기 때문에 쉽게 올라오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글로벌 악재들까지 고려를 해본다라면은 반등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반등이 강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릴 건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일단 세원 같은 종목도 사실 오늘 굉장히 강했어요, 힘이.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고수가 아닙니다. 초보자의 입장에서 지금 시장을 대응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밑으로 빠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 이런 와중에 하나의 상승이 나온다, 급등이 나온다라면 이런 매물대에 다 맞으면서 본종가를 챙기려고 하는 매도세에 맞고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락하는 와중에서의 상승이 나오는 종목은 웬만하면 건들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냐? 자, 이런 캠트로스 같은 종목들. 자, 어제도 캠트로스 제가 추천드렸었죠. 이거를 장중에 이제 간단하게 교육을 해드렸었는데, 어제도 이 전고점, 그죠? 이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장중에 단타 추천으로 한 5% 정도 수익 실현을 했었고, 결과적으로 밑으로 밀리지가 않으니까 추가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도 상한가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죠? 어제 이제 추천할 때 어떤 분께서 지금 이 캠트로스라는 종목은 너무 고점이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차트상 봤을 때 일단 고점은 맞습니다. 고점은 맞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신고가 종목을 예로 들면서 말씀드렸었죠. 이런 전고점을 돌파해 주려고 하는 모습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매매 가능하다.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도 마찬가지였네요. 이런 종목들까지도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그렇죠. 데브시스터즈도 물론 포함입니다. 이런 종목들, 그리고 국전약품. 자, 국전약품 같은 경우도 아까도 제가 국전약품도 말씀드렸었네요. 그죠? 국전약품도 전고점 돌파하는 이런 신고가 영역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매매 한번 해볼 만하다. 어떤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빠지는 와중에서 올라오는 종목은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뭐 물론 이런 종목들에서 보고 이제 패턴을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포착을 해서 상승이 나오는 걸 잡으실 수 있으면은 뭐 다행인데, 일단 우리는 이렇게 뚫어주는 것, 이런 전고점을 확실하게 뚫어주고 난 이후에 봐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계속 볼게요. 자,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오늘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팜스토리도 장중에 어때요? 이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전고점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사실 전고점이 이 구간이죠. 이 구간 꼬리까지 좀 가격 라인을 타이트하게 본다면 2,900원, 뭐 한 대략적으로 한 3,000원 라인 잡겠습니다. 자, 대략 2,900원 라인인데, 자, 그러면 이 2,900원을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는 모습을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 2,900원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때요? 2,900원에 맞고 주가가 다시 빠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2,900원을 돌파를 한다면, 돌파를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2,900원이 지지라인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한번 봐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분봉을 한번 볼게요. 분봉에서 2,900원 구간에서 분명히 돌파가 나오고 지지 흐름이 한번 나올 겁니다, 아마. 자, 2,900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900원 어때요? 자, 이 구간입니다. 2,900원 어때요? 돌파가 나오고 지지하는 모습이 한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정확하게 지지가 나오고 추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이만큼의 상승은 충분히 조금 공부했었다면 이 상승은 충분히 먹을 수 있었다. 근데 이 상승이 작은 상승이냐? 11% 정도 되는 상승입니다. 여러분들 11% 정도 되는 상승. 여러분들 어디 하루 매매해서 11% 사실 여러분들 크게 수익 실현 못 하시잖아요. 혼자 매매하시면. 이런 식으로 일단 전고점에 대한 지지와 저항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알고 계셔도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잡을 수 있다. 뭐 물론 전제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 종목이 오늘 힘이 좋아야 되고,
힘이 좋아야 된다라는 건 거래량이 붙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거래량이 붙어야 되고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종목이어야 한다라는 게 좀 전제가 돼야 되겠죠. 힘이 없는 종목을 가지고 이 종목 돌파 나와라, 돌파 나와라, 눌림 나와라, 절대 안 그럽니다. 아시겠죠? 요런 자리들, 팜스토리 이런 자리들, 제가 오늘 팜스토리도 드리려다가 놓쳐가지고 못 드렸고요. 자, 대원화성도 오늘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죠. 그럼 대원화성 같은 경우도 좀 전에 팜스토리 봤던 것처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점, 전고점이 대략 이 부근 되겠죠. 그죠? 꼬리까지 말고 몸통까지만 보겠습니다. 대략 3,800원 정도 라인이 됩니다. 3,800원. 그러면 이 대원화성이라는 종목이 3,800원을 돌파했다가 분봉상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던지 지지하는 흐름 없이 그냥 바로 상승을 하던지 둘 중에 하나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5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3,800원 라인, 네, 한 요 라인 정도 되겠네요. 5분봉으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바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캔들들을 3분봉이라든지 혹은 1분봉으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5분봉을 사용을 하는데 자, 일단 이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뭐 확실하게 지지하는 흐름은 안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돌파하는 관점에서 돌파하는 부분에서 바로 따라 붙어서 매수를 하시던지 혹은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던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눌림목 예상을 하고 3,800원 정도에 이제 매수를 걸어놨다. 근데 체결 안 되고 그냥 날아간다.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 많으니까 결국에 이 한 종목에 목숨 거시다가는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뇌동매매 하게 되고 그게 손실이 나오고 결국엔 또 다른 종목 찾아서 또 뇌동매매 하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좀 반복이 되니까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주식은 기다려서 꼭 밑에다 걸어놓고 그렇게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종목 잡는 거 이제 분봉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일봉상으로 우리가 일단은 잡아야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요 며칠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그래도 조금씩 이해가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1번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귀에 좀 딱지가 않도록 그리고 제가 어떤 말을 할지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우리가 단기적인 종목을 접근하는 방법에서부터 나중에는 스윙이나 중장기 종목까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조금 공부를 하도록 할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좀 오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재승님 오늘 처음 들어왔어요 하시는데 네 처음 들어오시면 사실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냥 한 분만 붙잡고 이거 이해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껏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 방송할 때 계속해서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보시다 보면은 제가 굉장히 많이 떠드는데 아 이런 종목들을 잡아야 그래도 수익이 좀 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런 종목들을 안 잡았으니까 좀 손실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 좀 같이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수가 사실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하락하는 측면에서 기술적 반등이 조금씩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종목 추천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좀 재미없는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종목 추천을 안 할 수도 있고요. 뭐 안 한다기보다는 사실 시장 상황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뭐 시장 앞에 장사가 없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믿고 있고 이런 하락장에서 종목 달라고 또 떼쓰는 분들도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하락장에서는 좀 같이 공부한다라는 개념으로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일단은 테마 정도를 보자면은 지금 뭐 저 화천대유 관련해서 이재명 관련주 이재명이 조금 흔들리고는 있습니다만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시점이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홍준표 관련주들을 우리가 조금씩 더 추가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보광산업 이 종목이 일단은 홍준표 관련주 중에 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선물 증시에서 보면 천연가스 관련주들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에너지 관련주들 추가 상승이 나왔었죠. 특히나 뭐 대성에너지라든지 이런 SK가스, 뭐 GSE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굉장히 크게 윗꼬리를 달고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힘은 웬만하면 쓸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모르죠. 오늘 밤에 또 미국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하락이 나오면서 다른 종목들이 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대북주는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난티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가져가고 있었는데 이거를 사실 뭐 미국장이 급락을 했기도 했고 저희가 수익을 못 본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매물대 위에서 지금 이 매물대가 2020년 2월부터 3월, 4월부터 현재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1년 5개월, 1년 6개월 정도의 매물대를 뚫고 지금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힘도 무시를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아난티뿐만이 아니라 대북 관련주들 뭐 금강산 관광 대장으로는 이 아난티가 될 거고요. 그리고 북한의 그 개성공단, 개성공단 관련주 대장은 신원이라는 종목이 되고요. 자, 신원도 어때요, 여러분들? 신원이라는 종목도 갭을 굉장히 많이 띄우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이 갭 띄워놓은 자리를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구간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대북 관련주도 아직까지 힘이 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개성공단 관련주는 대장이 신원, 그리고 금강산, 금강산 관광 관련주는 아난티가 대장이고, 어쨌든 간에 아난티나 신원 요 두 종목도 추가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원이라는 종목이 사실상 이렇게 강하게 거래량으로 급등이 나오고 나서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급등이 나오고 나서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주가는 비슷한 그 자리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 보셔야 돼요. 조금 뭐 안타까운 부분이라면 윗꼬리가 좀 이렇게 길게 달렸다라는 게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일단은 신원이라는 종목도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한번 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매매를 하실 분들이라고 하시면 대략적으로 뭐 한 3,150원, 3,160원 이 정도 손절가를 잡고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면 이제 상승 나오는 종목들이 대부분이 어때요? 이제 뭐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아니라 하락하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인데 자, 일진 머티리얼즈 요것도 자리가 괜찮네요. 이것도 2차 전지 소재 부품 관련주인데 일진 머티리얼즈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러한 매물대를 일단은 이 박스권의 매물을 한번은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단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 한 번 더 힘을 받는다 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자리들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사실 뭐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조금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주식을 딱히 뭐 배워보신 적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배워보신 분들이라면은 앞으로 조금 더 심화적으로 충분히 꾸준하게 배워나가기를 좀 바라고요. 일단 오늘 내용은 한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제가 사실 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교육을 뭐 사실 교육이랄 것도 아니죠. 그냥 다 같이 이제 장 마감하고 그날 추천했었던 종목이라든지 그날 튀었던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 종목들이 패턴이 동일합니다. 대부분. 왜냐면 상승을 하려면 어쨌든 간에 돌파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돌파를 해야 하는 부분 근처에서는 지지와 저항이 조금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노려서 매매를 한다라면 단기적인 시세를 내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너무 여러분들이 어렵게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너무 주식이라는 걸 쉽게 생각해서 간과하는 부분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제가 조금씩 짚어드리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공부를 이렇게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수고하셨고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또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1년의 지금 9월달 마지막. 내일도 장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월말 같은 경우도 장이 뭐 좋은 편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지수도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증시도 흔들리고 있고
미국 증시도 좀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내일 당연히 또 여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도 오늘만큼만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수고하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